그 일면을 좀 볼 텐데요. 저희가 평양 정상회담과 관련된 기사도 썼는데 아무래도 또 미디어 비평지다 보니 다른데 좀 더 힘을 줬습니다. 그 금준경 기자와 노지민 기자가 이 참여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그 각 정부별 이 주요 미디어 기관의 그 수장들, 인사들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요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분석 기사 같은데 맞죠? 네, 처음 나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의미를 좀 부여하고요. 네. 네. 분석을 하셨는데 네. 일단 결과는 좀 어떻게 나왔나요? 이게 분석이 좀 되게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뭘 했냐면 한국의 미디어 관련된 정부기구, 공영방송 이사회 이런 기구의 인사들의 출신과 성별을 분석을 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각 정부별로 어떤 특성이 나타났고 발견되는 문제는 뭐고 어떤 개선을 해야 될까를 좀 논의하는 포인트가 있었던 기사인데, 여기서 말하는 기구라 하면 뭐 MBC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맞습니다. KBS 이사회, 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네. 그리고 한국언론진흥재단, 맞습니다. 그리고 코바코. 코바코까지. 코바코는 이제 공영방송의 광고 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정부기관. 네, 맞습니다. 네, 어떤 결과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나왔나요? 좀 되게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을 좀 해서 좀 종합적인 분석을 해봤는데, 재밌는 거는 언론기구인데 언론인이 아닌 사람들이 수장을 맡는 그런 정부가 있고요. 그리고 정부마다 색깔이 좀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게 좀 있는데, 이거 노무현 정부 때는 언론인이 39%, 언론학자가 23%, 언론 쪽 분야가 62%가 되죠. 그러네요. 예. 근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이게 언론인이 13%, 언론학자가 20%를 줍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네요.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 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7개 기관에서 네. 언론인과 언론학자 출신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0%? 네. 0%고요. 50%가 정치인. 그리고 기타로 분류된 분도 있는데 이분은 이인호 이사장, 뉴라이트 역사학자, 그리고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윤리학자, 뭐 이런 분들이 있고, 또 법조인, 고용주 이사장 이런 분들이 수장을 맡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여정부 때는 좀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이 좀 눈에 보였는데, 그렇죠. 이명박 정부 때 그 비율이 절반 정도로 쪼그라들고, 네.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마저도 쪼그라들어서, 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의 직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언론인이었다 하더라도, 동아일보 기자였다 하더라도 대통령 대선 캠프 들어가서 있건 아니면 국회의원을 하신 분들은 정치인으로 분류를 했는데, 예, 그렇게 한 결과를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결과가 좀 나오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다시 과반을 회복했습니다. 언론인과 언론학자가 58%씩 하고 있고요. 참여정부랑 좀 비슷한. 네, 그래서 참여정부와 노무현 정부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 네,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통계를 돌렸지만은 공영방송 이사회나 뭐 정부 여당 추천 위원들과 이사들을 따로 분석해 봐도 좀 비슷한 결과가 나왔고요. 재밌는 거 이명박 정부는 그 주로 보수적인 언론인과 언론학자들을 많이 기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박근혜 정부는 그게 아니라 아예 언론 이력이 단 하나도 없는, 고용주 이사장은 공안검사로서 이름을 날렸던 분이고, 그렇죠. 박효종 교수는 뉴라이트 학자로 언론 실무를 단 하루도 한 적 없는 분이고, KBS 이인호 이사장도 마찬가지로 뉴라이트 학자인 분인데, 이런 분들이 언론 기구 수장으로 앉았으니 언론이 정말 언론다워지지 않는 좀 그런 문제가 거죠. 있었다는 점이 좀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낙하산 인사 문제인데요. 공영방송 이사장이나 혹은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같은 그런 언론 보도나 제어가나 이런 거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가는 사람들이 되게 정치인 출신인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최시중 방통위원장 다들 아시잖아요. 방통 뭐 대원군이라 그랬나? 네, 방통대군이라 그랬나? 뭐 그래서 방통대군. 이 거의 뭐 캠프 활동을 하시고 대통령 멘토로 활동하시다가 동아일보 출신이었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다음에 방통위원장 하신 분도 이경재 위원장,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냈던 분이고, 이어서 계속 뭐 허원재, 김석진, 이영 뭐 국회의원 하거나 공천 신청했던 이런 분들이 하는 그런 게 논란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클리어한 건 있어요. 방통위와 방통심의위에 정부 여당 추천위원들이 단 한 명도 정치계에 그렇게 발담갔던 분들이 없어요.
굉장히 고무적이고 전문성에서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도 아까 말씀드린 통계에서 정치인이 2명 있는데요. 예. 언론진흥재단과 어. 코바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는 예. 둘 다 지금 문재인 캠프 출신 인사들이 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기구가 공통적인 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똑같이 캠프 출신 인사들 혹은 정치권에 몸담았던 분들이 그대로 사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계속 그게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와 특히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래도 방통이나 방통심의위에서는 좀 그렇게 편향되거나 정치적인 사람에 가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코바코나 언론재단은 대선 특보들의 좀 자리 챙기기로 그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보수 정부로 분류를 하는데 네. 이 이명박 정부랑 박근혜 정부 인사의 차이점이 네.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뭐 언급해 주시긴 하셨지만 네. 어떤 이명박 정부에서의 일관성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언론인 출신과 언론학자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 뭐 김우령 교수 같은 분이 언론학계 내에서도 비판을 받잖아요. 되게 정권에 복무를 했다 이런 지적을 받는데 네, 그런 네. 포인트가 있고요. 예. 박근혜 정부에서는 저희가 분류할 수 없는 기타와 그리고 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강세를 보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를 표현하는 여러 키워드 중에 이제 네. 인사 참사 키워드가 맞습니다. 있는데 네. 되게 종잡을 수 없는 인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 언론계, 이 미디어 기구 쪽도 마찬가지였던 것 그렇죠. 같고. 그 방통위원장들을 봐도 음,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판사 출신이거든요. 음, 방송과 통신을 단 하루도 해본 적 없는 분이 음,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고 이분의 장인어른과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굉장한 우애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 그 연으로 됐다라는 좀 지적도 있었고요. 이명박 정부는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예. 그 어느 정부에도 나타나지 않은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기업인. 아, 이건 정말 이명박 정부답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이념 전쟁화를 하기 위해서 뉴라이트와 공안 검사들을 방송계에 끌어들였다면 그렇죠.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아, 그런 정책이 언론사에도 간 것 같아요. 아, 재밌네요. 심지어 뭐가 문제였냐면은 박문진 이사장의 그 벽산 네. 기업 대표를 하셨던 건설회사로 네. 유명. 예. 그분이 무슨 공영방송과 인연이 있다고 공영방송 이사장을 음, 하게 됐고요. KBS 이사장에는 전경련 부회장을 하신 분이 또 이사장으로 오긴 했거든요. 그냥 이사가 아니라 역시. 기관장급이 이사장이라서 어떻게 언론에까지 이렇게 그 건설업자와 대기업을 이렇게 불러들이는지 이게 좀 흥미로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명박 정부 참 꼼꼼했던 것 같아요. 네, 어우, 일면 톱 기사 제목이 네, 그 역대 방통위원 중 여성은 딱 한 명이다 요 내용인데 네, 그 미디어 기관 인사를 성별로 또 분석을 맞습니다. 하신 것 같네요. 네, 예. 그러니까 앞서는 그 직업군별로 해서 전문성 여부를 따졌는데 네. 요즘 사회적인 의제를 감안했을 때 이것도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지금까지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까지 해서 방통위원들이 2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 중에 여성은 그것도 민주당이 야당 때 임명했던 한 명뿐이고요. 그 역대 방통위원들 뭐 초청해서 하는 행사가 박근혜 정부 때 한 번 있었는데 여성이 한 분이고 다 남자분들이 이렇게 10명, 16명 정도의 남자들과 이렇게 같이 서 있는 거 보고 예. 야, 이게 한국 미디어에서 벌어지는 현실이지 않나 그런 좀 고민이 들었고요. 숫자로 보면 놀라운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양대 공영방송의 정부 여당 추천 이사 성비를 보면 이것도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의 차이가 있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는 양대 공영방송의 정부 여당 추천 이사들이 남성 24명, 여성 8명이에요. 3대1 비율로 남성이 많죠. 예.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성 14명, 여성 6명이에요. 여성이 조금 더 늘었죠. 최근에 이게 EBS 이사회는 제외를 했는데 EBS 이사회까지 포함하면 좀 더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공영방송 이사 정부 여당 추천 이사들이 이명박 때 남성 29명, 여성 3명. 아. 거의 10배 차이예요. 10대 1 정도 되네요. 그렇죠. 10대 1. 예. 박근혜 정부 때는 14명 대 2명. 7대 1. 네. 그리고 이제 방통위와 방심위원들, 정부 여당 추천 위원들 성비를 보면 예.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졌으니 그때부터 기준으로 보면 이명박 때는 22대 3, 박근혜 때 11대 0.
여성 대통령이지만 방통위원과 방심위원은 전원 남성으로 그러네요. 했었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지금 6대 3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참여정부 때와 달리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뭔가 심각한 그 인사의 문제가 맞습니다. 발생하고 불균형, 편향 내지는 뭐 전문성 결여 이런 네. 문제들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게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좀 정상화되고 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봐도 네. 되겠네요. 그 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본 결과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규제 기구에 정부 여당이 6대 3으로 나오긴 하지만 이게 방통위가 다 3명 다 남성이거든요. 방심위는 3대 3으로 맞췄어요. 이렇게 정부에서 그렇게 맞춘 게 의도를 해서 그렇게 맞춘 거라고 하고 그 여성분 중에 한 명은 그 윤정주 여성 민우회 미디어 예. 운동 본부 예. 소장인데 이분은 여성계면서 동시에 언론운동을 하시는 분으로서 이제 전문성도 있다고 평가를 받고 지금 방심위에서도 다른 위원들이 캐치하지 못하는 점들을 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뭐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댓글이나 이런 거를 보면 아니 그게 성별이 생물학 중에 그렇게 중요하냐. 근데 그게 물론 완벽하지 않지만 성별과 더불어 다양성과 전문성이 동시에 보장이 되는 인사가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윤정주 위원회 조금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그 민주당 진선미 의원께서 또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죠. 네, 맞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 위원을 임명할 때 특정 성별이 위원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는데요. 이게 왜 나왔냐면 특히 방심위가 왜 중요하냐면 물론 딴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방심위는 방송을 심의하는 기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구보다 더 이렇게 다양성이라는 가치가 존중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박근혜 정부 때 방심위를 출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참사 9명의 위원 전원이 50대 이상 남성이에요. 아, 예. 그 JTBC 드라마 서남요고 탐정단에서 그 동성 키스 장면이 문제가 됐어요. 그게 정부 여당 6대 3인데 그건 8대 1로 의결이 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불균형이 심각하고 어떤 위원은 그 KBS의 예능 프로그램이 너무 여성의 몸매를 부각하는 거여서 그 심의에 올라왔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회의 때 눈요기는 됐네. 그 말을 하고 이거 회의록에서 지워주세요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기자들은 들었잖아요. 기사를 썼죠. 그리고 다음날 찾아와서 뭐 자기가 뭐 언론계 선배인데 뭐 하면서 막 그거를 쓰지 말라는 걸 왜 쓰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인터넷 방송 관련해서도 그 인터넷 방송 좀 야하게 진행하던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의견 진수로 왔는데 아니 예쁜 아가씨가 왜 그렇게 욕을 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굉장히 이 자질의 문제까지 정말 거론할 정도의 좀 심각성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시대도 변하고 네.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서 또 정부도 맞춰서 변화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게 사실 이런 미디어 기구 쪽 인사들은 네. 이렇게 모아서 분석을 하지 않으면 잘 눈에 띄지 않는데 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유용하게 또 많은 학자분들이 이 맞습니다. 통계를 이용하지 않을까. 약간 이게 제 네. 그 논문이나 이런 데 인용이 좀 될 가능성이 셀프로 생각하자면 있어 보이고요. 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를 분석을 하는 게 분석을 위한 분석은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문재인 노무현 정부가 더 낫다, 더 다양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언론재단이나 코바코를 왜 캠프 출신이 꼭 가야 되는지 설명이 안 되는 점은 아쉽다는 지적도 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는 이게 선의에 맡기는 구도의 한계예요. 노무현 정부 때 지금보다 남녀 성비가 더 개선되고 전문성이 뛰어났다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는 게 금방 무너지잖아요. 근데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안 되게 하려면 지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만 바꿀 게 아니라 지금 정부 여당이 굉장히 수혜를 입고 있는 방통위와 방통심의위의 지배구조도 합리적으로 바꿔놔야 정권이 바뀌어도 이게 또 안정감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거 외에 또 진선미 의원의 법안처럼 다양성의 가치 그거 외에 또 지역성이나 이런 법안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앞으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본적인 개편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